오늘 염색 예약 있지 않으셨죠?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해드릴게요. 정희는 남편의 핸드폰에 뜬 메시지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발신인은 20년 지기 절친 김혜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니들이 감히 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정의를 배신했을까요?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남 삼성동 교차로 한복판에 자리한 정희애어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박정희는 거울을 닦으며 오늘도 환한 미소를 지었죠. 58살이 된 지금도 손님들은 정희의 밝은 에너지를 좋아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항상 밝으세요. 저도 그런 긍정적인 마음 좀 배우고 싶네요. 파마를 하러 온 단골 손님이 거울 속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롤을 말아 올리며 대답했죠. 아유, 뭐려.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 밝음은 내 고통값이야. 속으로 되뇌었죠. 20년 전 정희는 작게 미용실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이민재는 당시 중견기업 과장이었죠. 안정적인 월급과 정희의 미용실 수입으로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곧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죠. 여보, 내가 이번엔 정말 대박 날 거야. 친구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 첫 번째 사업은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빚만 3천만 원이 남았죠.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대출을 받아 빚을 갚았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1년을 버텼지만 결과는 더 참담했죠. 이번엔 1억이 넘는 빚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아예 사기를 당했습니다. 정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파마약 냄새에 머리가 아파도 하루 종일 서 있어 다리가 퉁퉁 부어도 참았죠. 손님 한 명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민재는 달랐습니다. 빚더미에 앉아서도 큰 소리만 쳤죠.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아서 그래. 정희는 그런 민재를 보며 눈물도 말랐습니다. 그래도 이혼은 생각하지 않았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싫어하던 이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절친 김혜란이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혜란은 정희보다 5살 어렸지만 같은 미용업계에서 일하며 친해진 사이였죠. 언니, 요즘도 바빠? 혜란은 대기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머리를 만지며 대답했죠. 항상 똑같지 뭐. 언니는 참 대단해. 미용실도 잘 되고 남편도 멋있고 나는 뭐 아직도 월세 미용실이야. 혜란의 말에는 묘한 시기심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그런 혜란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죠. 하지만 굳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멋있어. 그냥 늙은 아저씨지. 정희는 웃으며 넘겼지만 혜란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미용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정희가 들어오자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응, 먹었어.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혼자 김치찌개를 끓였죠. 뜨거운 찌개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서로 할 말도 없는 사이가 된 게 민재가 외도를 시작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정희는 알고 있었죠. 셔츠에서 나는 향수 냄새, 늦은 귀가,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 습관. 하지만 정희는 모른 척 했습니다.
따져 물어봤자 또 싸움만 날 테니까요. 정희는 그저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더 친절하게, 더 밝게 대했죠. 그래야 미용실이 잘 되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자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자는 민재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정희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지. 웃으며 손님을 맞고, 웃으며 가위질하고, 웃으며 하루를 마감하는. 그렇게 정희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밥을 지었죠. 민재가 거실로 나오자 정희는 상을 차렸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오늘 어디 가요? 민재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친구 만나기로 했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기 시작했죠. 민재가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정희는 거실에 놓인 민재의 지갑을 보았습니다. 순간 미용실 포인트 카드가 살짝 보였죠. 헤란 헤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헤란이네 미용실? 민재가 왜 거기를? 의문이 들었지만 정희는 애써 생각을 떨쳐냈죠. 잠시 후 민재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머리가 젖은 채로 거실을 지나가는데 정희는 이상함을 느꼈죠. 여보, 머리 잘랐어요? 민재가 움찔하며 돌아봤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잘라봤어. 어디서요? 그냥 집 앞에서. 정희는 미용사의 본능적인 눈으로 민재의 머리를 살펴봤습니다. 옆머리 라인의 커트가 자신의 스타일과는 확연히 달랐죠. 가위질의 각도, 숱의 정리 방식, 뒷머리 마무리까지 모든 게 헤란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갔죠. 미용실에 도착한 정희는 평소처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문이 맴돌았죠. 왜 민재가 헤란인에서 머리를 잘랐을까? 그것도 거짓말까지 하면서. 오전 10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김 사모님이었죠. 정희 씨, 요즘 혜란 씨도 잘 지내나요? 네, 가끔 연락해요. 왜요? 아니, 그냥. 요즘 혜란 씨네 미용실에 남자 손님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중년 남자들이. 김 사모님의 말에 정희는 가위질을 멈췄습니다. 그래요? 혜란이가 남자 머리도 잘하긴 하죠. 근데 이상한 게 다들 염색이나 펌을 한대요. 요즘 남자들이 그렇게 꾸미나?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가슴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희는 잠시 미용실을 비웠습니다. 혜란이네 미용실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죠. 정희는 멀리서 혜란이네 미용실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혜란이 남자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있는 게 보였죠. 그 순간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혜란은 민재의 머리에 염색약을 바르며 웃고 있었죠. 두 사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혜란의 몸이 민재의 어깨에 닿을 정도로. 정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하지만 정희는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미용실로 돌아가는 길 눈물이 났지만 정희는 참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어. 정희는 문자를 보며 헛웃음이 났습니다. 늦는다. 그래, 혜란이랑 더 있고 싶은 거겠지. 저녁 7시 정희는 미용실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민재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죠. 민재가 집에 두고 간 예비 핸드폰이었습니다.
정희는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정희의 손이 떨렸죠. 오늘 염색 예약 잊지 않으셨죠?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해드릴게요. 발신인은 김혜란이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너무 초췌해 보였죠. 58살. 수십 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미용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다짐했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니들이 감히. 정희는 일어나서 미용실을 정리했습니다. 평소처럼 깨끗이 하나하나 제자리에. 그리고 불을 끄고 문을 잠갔죠. 집으로 가는 길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따져 물을까?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갈까?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선은 넘어버렸다는 것을. 밤 10시가 넘어서 민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머리에서는 염색약 냄새가 났죠. 셔츠에서는 혜란이 쓰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늦었네요. 피곤하죠? 정희는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응, 좀 피곤해. 먼저 잘게. 민재가 침실로 들어간 후 정희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놓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그저 생각만 깊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민재는 혜란에게 갔을까? 혜란은 왜 내 남편을 건드렸을까? 질문만 가득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정희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었을까? 5년 전 미용대회에서 대상을 받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상식 후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죠. 비결이 뭐예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누구나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정희는 그때 혜란의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혜란도 똑같이 밤을 새워 연습했는데 입상조차 못했으니까요. 정희의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이 혜란에겐 비수처럼 박혔죠. 3년 전 혜란의 미용실이 어려워졌을 때였습니다. 혜란아, 돈 좀 빌려줄까? 어려우면 말해. 정희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말투가 문제였습니다. 마치 당연히 혜란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한 듯한 어조였죠. 언니는 참 좋겠다. 미용실도 잘 되고 남편도 있고. 혜란이 씁쓸하게 말했을 때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좋아? 민재가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내가 다 갚고 있는데. 정희는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혜란에겐 자랑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있잖아. 나는 아무도 없는데. 1년 전 동네 미용사 모임에서의 일도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두 미용실을 비교하자 정희가 말했죠. 혜란이도 잘해요. 아직 좀 부족하지만 곧 나아질 거예요. 정희는 격려의 의미로 한 말이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표현이 혜란에겐 상처가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무시당한 기분이었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혜란이 이별의 아픔으로 힘들어할 때였죠. 언니, 나 너무 외로워. 죽고 싶어. 에이, 무슨 소리야. 남자가 뭐 대수라고. 일이나 열심히 해. 정희는 혜란을 격려한다고 한 말이었지만 혜란에겐 자신의 아픔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민재가 혜란의 미용실에 나타났습니다. 혜란 씨, 괜찮아요?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오빠는 어떻게 하셨어요? 정희가 혜란 씨 걱정하는 걸 들었어요. 혼자 있지 말고 기분 전환이라도 하세요. 민재의 따뜻한 위로가 혜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희에게서 받지 못한 공감을
민재에게서 받은 거였죠. 언니는 항상 강해서 좋겠어요. 나같이 약한 사람은 이해 못하겠죠. 정희도 겉으로만 강한 척하는 거예요. 혜란 씨 부러워할 때도 많아요. 그 순간 혜란은 생각했습니다. 정희도 완벽하지 않구나. 그리고 민재라는 사람을 통해 정희를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정희는 핸드폰을 들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죠. 신혼여행 사진, 미용실 개업식 사진, 혜란과 함께 찍은 사진들. 행복해 보이던 시절의 흔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죠. 새벽 2시, 정희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민재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정희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자.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노트에 적기 시작한 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차분히 적어 내려갔죠. 첫 번째, 증거 수집. 두 번째, 재산 정리. 세 번째, 혜란의 미용실 상황 파악. 정희는 펜을 놓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재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정희는 조용히 민재의 지갑을 확인했죠. 혜란에어 포인트 카드에는 도장이 8개나 찍혀 있었습니다. 2달도 안 되는 기간에 8번이나 갔다는 뜻이었죠. 정희는 민재의 핸드폰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죠. 결혼기념일이었으니까. 메시지함을 열자 혜란과의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오빠, 오늘도 올 거죠? 그럼. 당연하지. 정희 언니한테는 비밀이에요, 알았어. 조심할게. 정희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하나하나 증거로 남겼죠.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통화한 흔적이 있었죠. 미용실에 출근한 정희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와 다른 곳으로 향했죠. 미용재료 도매상이었습니다. 정희 씨, 오랜만이네요. 도매상 사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정희는 20년 단골이었죠. 사장님, 요즘 혜란이도 여기서 재료 사가죠? 아, 김혜란 씨요? 요즘 뜸해요. 석 달째 외상값도 안 갚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란이네 미용실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확인한 거였죠. 그런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정희는 도매상을 나와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미용협회 사무실이었죠. 협회 사무장은 정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 부회장을 맡았었으니까요. 아이고, 사장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최근에 우리 지역 미용실들 매출이 어떤지 좀 알고 싶어서요. 사무장은 자료를 찾아 보여줬습니다. 혜란에어는 최근 6개월간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죠. 혜란 시내는 좀 어렵나 봐요. 임대료도 밀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희는 필요한 정보를 얻고 협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연락을 취한 사람이 있었죠. 대학 후배이자 현재 뷰티 전문 블로거로 활동하는 수진이었습니다. 정희 언니, 정말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수진아, 요즘도 미용실 리뷰 많이 하지? 당연하지. 왜? 우리 동네 미용실들 한번 취재해 볼 생각 없어? 특히 서비스나 위생 상태 같은 거. 수진은 흔쾌히 답했습니다. 정희는 혜란헤어 주변 미용실들을 몇 군데 추천했죠. 당연히 혜란헤어도 포함해서.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민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저녁 먹었어요?
아직 같이 먹을까? 정희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민재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죠. 민재는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반찬이 많네. 그냥요. 오랜만에 해봤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정희는 민재를 관찰했습니다.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표정이 밝아졌죠. 아마 혜란이겠지.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보, 요즘 피곤해 보여요. 영양제라도 사다 줄까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럼 내일 제가 좋은 거 사올게요. 요즘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영양제가 있대요. 민재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의 말에 담긴 의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밤이 되자 정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미용업계 커뮤니티에 접속했죠. 익명으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요즘 손님 뺏어가는 미용실 때문에 고민이에요. 특히 남자 손님들을 꼬시는 곳이 있다는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미용사들이 하나둘 이야기를 꺼냈죠. 정희는 댓글들을 캡처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오전 일찍 은행에 들렀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확인하고 민재 명의의 계좌들도 조회했죠. 민재가 최근 혜란 헤어에서 쓴 카드 내역도 뽑았습니다. 한 번에 20만 원, 30만 원씩 결제된 내역이 여러 개 있었죠. 머리 자르는데 20만 원이라니.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미용실로 돌아온 정희는 평소처럼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죠. 혜란이었습니다. 언니, 요즘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었네. 혜란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정희도 웃으며 맞았죠. 어서 와. 머리하러 온 거야? 아니, 그냥 언니 얼굴 보고 싶어서 커피나 한잔 하자. 두 사람은 미용실 한쪽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혜란이 먼저 말을 꺼냈죠. 언니, 민재 오빠 요즘 어때? 정희는 순간 숨이 막혔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 왜? 아니, 그냥. 오빠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 민재가 그런 말을 했어? 혜라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서 동네에서.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혜라는 계속 민재 이야기를 꺼냈죠. 정희는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 일부러 온 거구나. 나를 떠보려고. 그래, 혜란아. 너도 요즘 힘들다며? 미용실은 잘 되고? 응, 뭐, 그럭저럭. 혜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희는 이어서 물었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사이인데. 고마워, 언니. 언니는 정말 최고야. 혜란이 가고 난 후 정희는 혼자 웃었습니다. 차갑게 씁쓸하게. 최고라고? 그래서 내 남편을 가져가는 거냐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가 뿌린 씨앗들이 조금씩 싹을 틔우기 시작했죠. 수진의 블로그에 동네 미용실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혜란 헤어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죠. 위생 상태가 별로예요. 수건에서 냄새가 나고 바닥도 지저분했어요. 가격은 비싼데 실력은 그저 그래요. 특히 여자 미용사가 남자 손님한테만 친절해요. 정희는 댓글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미용업계 커뮤니티에서도 혜란 헤어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가 또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하며 민재를 지켜봤죠. 오늘도 친구 만나요? 응, 저녁은 밖에서 먹을게. 민재가 나간 후
정희는 창문으로 민재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헤란 헤어 방향으로 가는 게 보였죠. 정희는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힌 증거 사진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희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동네 미용사 모임 단체방이었죠. 헤란 헤어에서 이상한 일이 있대요. 남자 손님이랑 뭔가 수상해요. 정희는 문자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였죠. 저녁이 되어 정희는 일찍 미용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헤란 헤어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죠. 창가 자리에서 헤란 헤어가 잘 보였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안에 있었습니다. 헤란은 민재의 머리를 만지며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죠. 둘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헤란의 손이 민재의 어깨를 쓰다듬는 게 보였죠. 정희는 핸드폰을 들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선명하게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겼죠. 그때 헤란이 민재의 뺨에 손을 대는 게 보였습니다. 민재는 헤란의 손을 잡았죠. 정희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촬영했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밤 9시가 넘어서 민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옷에서는 헤란의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죠. 저녁 먹었어요? 응, 먹었어. 민재는 바로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민재가 벗어놓은 옷을 들어 냄새를 맡았죠. 담배 냄새도 났습니다. 민재는 5년 전에 담배를 끊었는데 말이죠. 다음 날 정희는 오전 일찍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보여주며 상담을 받았죠. 충분한 증거가 있네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좀 더 준비할 게 있어서요. 정희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미용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뜻밖의 전화가 왔죠. 건물주였습니다. 사장님, 헤란 헤어가 임대료를 석 달째 안 내고 있어요. 이번 달까지 못 내면 내보낼 생각이에요. 그래요? 헤란이가 요즘 많이 힘든가 보네요. 그런데 정희 사장님, 혹시 그쪽 자리로 옮기실 생각 없으세요? 헤란 헤어 자리랑 그 옆에 빠지는 자리까지 합치면 꽤 넓어질 텐데.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조금 시간을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헤란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희는 더 확실한 복수를 원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희는 민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랜만에 외식할까요? 내일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민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맞다. 잊고 있었네. 괜찮아요. 내일 저녁에 레스토랑 예약해 놓을게요. 민재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리고 혜란이도 초대하면 어때요? 셋이서 오랜만에 식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혜란이를? 왜? 그냥요. 요즘 혜란이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요. 민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한 듯 했죠. 그래. 내가 그러고 싶다면. 정희는 바로 혜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란아, 내일 시간 있어? 저녁 같이 먹자. 민재도 함께. 전화기 너머로 혜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갑자기 왜? 그냥 오랜만에 셋이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 내일 7시에 신사동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와. 전화를 끊고 정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는군. 속으로 중얼거렸죠. 다음 날 정희는 평소보다 공을 들여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도 했죠. 거울을 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불안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꾸몄어? 결혼기념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당신도 정장 입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혜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혜란도 나름대로 차려입었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였죠. 언니, 오빠 어서 와요. 셋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먼저 와인을 주문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비싼 걸로 마셔요. 식사가 시작되고 정희는 밝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민재와 혜란은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혜란아, 요즘 미용실은 어때? 그냥 그래, 언니.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혜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언니. 정희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죠. 그런데 혜란아, 너 요즘 우리 남편 머리 자주 해주더라. 내 남편이 내 미용실 단골이 됐다며.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와인잔을 놓을 뻔했고 혜란은 얼굴이 새빨개졌죠. 아, 그게 오빠가 가끔 들러서. 그래, 고마워. 우리 남편 머리 예쁘게 해줘서. 근데 좀 비싸더라. 한 번에 30만 원씩이나 하던데. 민재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머리랑 다른 것도 같이 해서. 다른 거? 뭘 했는데? 정희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재와 혜란은 대답하지 못했죠. 식사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정희가 혜란에게 말했죠. 혜란아, 우리 잠깐 화장실 갈까? 오빠는 먼저 차에 가 있어요. 민재가 먼저 가고 정희와 혜란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서자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죠. 혜란아, 너 내 남편이랑 자고 있지? 혜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정희는 차갑게 웃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대답 안 해도 돼. 다 알고 있으니까. 언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내 남편이랑 손잡고 껴안고 그 이상도 했잖아.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혜란이 민재의 뺨을 쓰다듬는 장면이었죠. 혜란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쩌다 보니 웃기지 마. 계획적이었잖아. 민재가 사업 실패하고 힘들어할 때를 노렸지? 혜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너한테 실망이야. 20년을 친구로 지냈는데. 언니,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민재 오빠도 이제 안 만날게. 정희는 혜란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늦었어. 이미 다 끝났어. 화장실을 나온 정희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재가 차 안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무슨 얘기했어? 그냥 여자들끼리 하는 얘기. 집에 가자. 집으로 가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죠. 아마 혜란의 연락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희는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앉아요. 차 한잔하면서 얘기해요. 정희는 차를 우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꺼냈죠. 이게 뭐야? 열어봐요. 민재가 봉투를 열자 은행 거래 내역과 카드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혜란 헤어에서 쓴 내역이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정희야, 이건 설명 들을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희는 이어서 말했죠. 그동안 당신이 망친 사업들 내가 다 수습했어요.
빚도 내가 다 갚았고. 근데 이게 보답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쩌다 보니. 혜란이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 어쩌다 보니라고.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뭐? 정희야, 그건 아니지.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실수? 2달 동안 매주 3번씩 만난 게 실수야?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는 담담하게 이어 말했죠. 변호사는 이미 선임했어요.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되 그동안 내가 갚은 빚은 다 돌려받을 거예요. 정희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30년이 아까워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날 밤 민재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정희는 침실 문을 잠그고 혼자 누웠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미용실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쯤 뜻밖의 일이 일어났죠. 혜란이 미용실로 찾아온 겁니다. 언니, 제발 들어줘. 할 말이 있어. 손님들이 있어서 정희는 혜란을 뒤쪽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는데? 언니, 사실은 내가 언니한테 질투했어. 항상 언니가 부러웠어. 정희는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혜란은 울먹이며 이어 말했죠. 언니는 미용실도 잘 되고 실력도 좋고 사람들도 다 언니를 좋아하잖아.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언니만큼 안 됐어. 그래서 내 남편을 가져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재 오빠가 힘들어하길래 위로해주다가. 그만해. 더 듣고 싶지 않아. 정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남의 남편 가져간 대가가 뭔지. 혜란이 간 후 정희는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미용협회에 연락했죠. 회장님, 혜란 헤어에서 불법 영업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아, 정희 씨. 그게 좀 복잡해요. 무자격자가 시술한다는 신고가 있어서 조사 중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신고를 한 사람이 정희였죠. 혜란이 가끔 알바생에게 염색을 시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건물주가 혜란 헤어에 퇴거 통보를 했다는 거였죠. 정희는 바로 건물주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그 자리 인수할게요. 확장하고 싶었거든요. 좋습니다. 정희 사장님이라면 믿을 수 있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민재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요? 친구 집에 며칠 있으려고. 내가 마음 정리할 시간을 주고 싶어서.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나가려는데 정희가 불렀죠. 잠깐만요. 왜? 혜란이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이어 말했죠. 가도 좋아요. 하지만 혜란이도 곧 갈 곳이 없어질 거예요. 미용실도 문 닫게 될 테니까.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곧 알게 될 거예요. 잘 가요. 민재가 나간 후 정희는 와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이제 시작이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었죠. 혜란 헤어는 무자격자 시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건물주의 퇴거 명령까지 더해져 혜란은 미용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정희는 건물주와 계약을 마치고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습니다. 2개의 미용실을 합쳐 더 큰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었죠. 사장님, 정말 멋진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 가장 큰 미용실이 되겠는데요.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말에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며칠 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희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였죠. 박정희 씨, 잠깐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정희는 의아해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김혜란 씨의 언니입니다. 혜란이 일로 꼭 만나고 싶어요. 정희는 잠시 고민하다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호텔 커피숍이었죠. 혜란의 언니는 혜란과 닮았지만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혜란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혜란이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혜란이가 자살 시도를 했어요. 정희는 놀랐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제발 혜란이를 용서해 주세요. 미용실도 잃고 돈도 없고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혜란의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죠. 혜란이가 저한테 한 짓을 아세요? 알아요. 다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혜란이도 벌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혜란의 언니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희는 커피를 마저 마시고 미용실로 돌아왔죠. 그런데 미용실 앞에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민재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죠. 정희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들어와요. 손님들 있으니까 상담실에서 얘기해요. 상담실에 들어가자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혜란이가 자살 시도를 했어. 알아요. 언니가 왔다 갔어요. 정희야, 이제 그만하자.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정희는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만하다니?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정희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이미 변호사가 다 준비했어요. 재산 분할 내역도 있고. 민재는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정희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집도 다 내가 가져간다고? 그동안 내가 갚은 빚이 4억이 넘어요. 집값이 그 정도 되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30년 동안 당신은 뭘 했죠? 사업한다고 빚만 만들고 외도까지 했잖아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이어 말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정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청첩장이었죠. 이게 뭐야? 혜란이가 만든 청첩장이에요. 신랑 이름이 당신이더라고요.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난 모르는 일이야. 몰랐다고요? 혜란이가 혼자 만들었을까요? 당신이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청첩장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죠. 아직 우리가 부부인데 청첩장을 만들다니. 혜란이도 당신도 정말 대단해요. 정희야, 이건 정말 오해야. 난 혜란이랑 결혼할 생각 없었어. 그럼 왜 혜란이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혼자서 상상했을까요? 정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일주일 안에 보내요. 안 그러면 청첩장 들고 경찰서에 갈 거예요. 혼인빙자 사기죄로. 민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상담실을 나와 다시 손님들을 맞았죠. 그날 저녁 정희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란이었죠. 언니, 나 혜란이야.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무슨 일이야?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어. 죽을 죄를 지었어. 그래, 알고 있으면 됐어. 언니, 한 번만 만나줄 수 없을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내일 오후에 미용실로 와. 다음 날 오후 혜란이 미용실에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한때 단정했던 머리는 부스스했습니다.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죠. 들어와. 손님 없으니까 편하게 앉아. 정희는 혜란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혜란은 의자에 앉자마자 눈물을 쏟았죠. 언니, 정말 미안해. 1000번 만번 사과해도 부족한 거 알아. 정희는 조용히 혜란을 바라봤습니다. 혜란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죠. 나도 왜 그랬는지 몰라. 정말 미친 짓이었어. 언니가 제일 소중한 친구였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혜란은 눈물을 닦으며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청첩장이야. 내가 만들었던 거. 다 가져왔어. 150장. 정희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정말로 청첩장이 가득했죠. 신랑 이민재, 신부 김혜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쳤었나 봐. 진짜로 민재 오빠랑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혜란은 자조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날 사랑한다고 했거든. 정희 언니랑은 끝났다고, 조만간 이혼할 거라고 했어. 정희는 청첩장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믿었어? 믿고 싶었어?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어. 거짓말인 거. 하지만 너무 외로웠어. 혜란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는 모르겠지만 나는 항상 언니가 부러웠어. 실력도 좋고 사람들도 다 언니를 좋아하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어. 그게 내 남편을 뺏을 이유가 돼? 아니야. 변명이 아니야. 그냥 한 번이라도 언니보다 나은 게 있었으면 했어. 민재 오빠가 날 선택했다는 게 그렇게 기뻤어.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란아, 너는 착각했어. 민재가 널 선택한 게 아니야. 그냥 도망간 거야. 나한테서, 현실에서. 혜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제 알아. 다 잃고 나니까 보여.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고향에 내려갈 거야. 언니가 있거든. 거기서 다시 시작해 볼래? 혜란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그동안. 혜란이 나간 후 정희는 청첩장을 하나씩 찢었습니다. 150장을 다 찢는데 1시간이 걸렸죠.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보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민재가 와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민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고생했어요. 정희야,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이미 끝난 지 오래예요. 우리가 모른 척 했을 뿐이죠. 민재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돌아보며 말했죠. 미안했어. 그동안. 나도요. 우리 둘 다 고생했어요. 민재가 나간 후 정희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희는 바빠졌습니다. 미용실 확장 공사가 시작됐고 새로운 직원도 뽑아야 했죠. 정희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치유법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미용실이 완성됐죠. 넓고 깔끔한 공간, 최신 시설, 편안한 분위기. 정희가 꿈꿔온 미용실이었습니다.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단골 손님들, 동료 미용사들, 협회 관계자들, 모두가 정희를 축하했죠. 정희 씨, 정말 멋진 미용실이에요. 이제 이 동네 최고네요. 드디어 제대로 된 공간을 갖게 됐네요. 축하해요.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꽃바구니를 들고 왔죠. 박정희 사장님께 전달해 달라고 하셨어요. 카드를 열어보니 혜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새 출발 축하해. 멀리서나마 응원할게. 혜란. 정희는 카드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꽃바구니를 미용실 한쪽에 놓았죠. 오후가 되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중년 남성이었죠. 머리 좀 다듬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정희는 손님을 안내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새로운 느낌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혼하고 새 출발하려고요. 정희는 잠시 손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좋은 선택이세요. 제가 멋지게 바꿔드릴게요. 새로운 시작에 어울리는 스타일로요. 정희는 가위를 들었습니다. 손님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다듬기 시작했죠. 거울 속에는 정희의 진심 어린 미소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정희의 새 미용실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넓어진 공간과 늘어난 직원들 덕분에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었죠. 정희는 이제 경영자로서의 면모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희는 직원들과 함께 미용실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직원이 물었죠. 원장님,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롭기도 하지만 자유로워요. 이제야 나를 위해 살 수 있거든요.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재였죠. 반년 만에 보는 민재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정희야,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직원들이 눈치를 보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먼저 퇴근해요. 나는 조금 있다가 갈게. 직원들이 나간 후 정희는 민재와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냥 잘 지내나 싶어서. 미용실도 커졌네. 덕분에 잘 지내요. 당신은요?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살아. 일용직 일하면서. 정희는 조용히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지금은 그저 안타까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혜란이는 어떻게 됐어요? 고향에 내려갔대. 그 뒤로는 연락 없어. 민재는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정말 바보였어.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알아. 그냥 미안하다고 꼭 말하고 싶었어. 민재는 일어서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봉투였죠. 이게 뭐예요? 조금이지만 그동안 빚진 것 갚고 싶어서. 매달 조금씩 갚을게. 정희는 봉투를 받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정리됐잖아요. 그래도 대신 당신 인생이나 잘 사세요. 이제 그만 철들 나이잖아요.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미용실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가엾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미용실을 정리하고 나온 정희는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죠. 거리에는 연인들과 가족들이 지나다녔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학 후배 수진이었죠. 정희 언니 다음 주에 동창회 있는데 올래? 다들 내 소식 궁금해해. 정희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갈게. 오랜만에 얼굴들 보고 싶네. 일주일 후 정희는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가득했죠. 정희야, 와, 하나도 안 변했네. 들었어. 미용실 완전 대박이라며? 친구들의 환영을 받으며 정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죠. 정희? 돌아보니 대학 때 선배였던 강준호였습니다. 건축가로 성공한 그는 여전히 멋있었죠.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거의 30년 만인가. 잘 지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역시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죠.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나쁘지만은 않아요. 맞아요. 오히려 편한 점도 많고요. 준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가끔 연락해요. 차나 한잔하면서 옛날 얘기도 하고. 정희는 명함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8배 나이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죠.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정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미용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있었죠. 한 달 전에 예약한 신부였습니다. 결혼 축하해요. 정말 예쁜 신부가 될 거예요. 정희는 정성스럽게 신부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빗질 하나하나에 축복의 마음을 담았죠. 원장님, 저도 원장님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신부의 말에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머리를 마친 신부는 거울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뻐요. 원장님 최고예요. 신부가 나간 후 정희는 미용실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미용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점심시간 정희는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막내가 물었죠. 원장님 행복하세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행복해. 오후가 되자 단골 손님 김 사모님이 찾아왔습니다. 정희 씨, 요즘 얼굴이 환해졌어요. 좋은 일 있나 봐요?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나이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최고예요. 정희는 김 사모님의 머리를 감기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랬죠.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미용실 문을 닫는 시간, 정희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닦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였죠. 머리 감겨주는 게 제일 따뜻한 일이에요. 제 머리 헝클어질 때도 누군가가 그렇게 해줬으면 했거든요.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희는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감겨주며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깨끗이 정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미용실 열쇠를 잠그며 내일을 기다렸죠. 또 다른 손님들이 찾아올 테고 정희는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희가 찾은 행복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정희는 20년간 남편의 실패와 빚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았지만 가장 믿었던 남편과 절친의 배신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감정적인 복수가 아닌 차분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갔죠. 헤라는 친구에 대한 질투심과 외로움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우정을 배신했고, 민재는 현실에서 도피하려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얻고자 했던 사랑은 결국 신기루였고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죠. 정희가 마지막에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복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를 해치거나 빼앗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